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종목은 웨이버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름도 메타버스, 웨이버스 하니까 이 웨이버스의 버스가 메타버스를 뜻하는 사명이 아닌가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이사의 그 IPO 발표를 들어보니까요. The Futures Wave for Us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니셜을 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뜻을 해석하자면 우리를 위한 미래 물결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4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4년이면 사실 메타버스가 많이 거론이 됐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메타버스를 겨냥하고 사명을 지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두 영상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IRTV라고 하는 채널에 그때 당시 상장 전 IPO 기업 설명회를 했던 영상이 있고요. 요건 1년 전 영상이죠. 그리고 2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자기의 회사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한 30번 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웨이버스는 공간정보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 공간정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좀 풀어보면요.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 정보,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버스 하면 여러분들이 공간 정보 이렇게 연관 키워드로 바로 떠올리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뉴스를 한번 먼저 알아볼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장대 양봉을 기록한 날, 특히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들이 있어요. 이런 날들. 이런 날들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올 때 반응하는지를 지표로 삼기가 좋기 때문에 웨이버스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뉴스를 한번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날은 상한가를 기록했던 날이에요.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디지털 트윈 구축에 3조 7,7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누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5년 동안 2023년에서 2027년 동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뉴스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그 뉴스를 보시면요. 24.73% 최고점 기준으로 상승했던 뉴스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사업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뉴스가 이날도 여전히 나오죠. 뉴스를 한번 자세히 보면 제3차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관련주인 웨이버스 주가가 24.73%까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올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또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는데 이날은 22.46%까지 주가가 올랐었어요. 어떤 뉴스인지 보면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정부가 모든 공공건설사업 정보를 디지털화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정부, 요런 내용들이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 디지털 전환, 공공정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뉴스를 보면요. 이날은 14.85%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이날도 내용을 보면 역시 국토교통부가 나오죠. 그리고 2030년까지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 관리. 이거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심지어 이 기사도 7월 17일 뉴스인데 여기에 이미 지난 5일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탕 뉴스에도 반응을 할 만큼 시장에서는 국토교통부 관련된 뉴스 그리고 공공건설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재탕 뉴스에도 웨이버스는 좀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이날도 25.14%의 주가 상승과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날은 좀 특이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좀 주가가 변동이 있었어요. 웨이버스가
네이버의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진출 소식에도 과거에 주가 오름세를 보이는 좀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주를 꼽힌다. 특히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관련된 시장 진출 소식에는 웨이버스가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테마성이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좀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0일 이때도 22.88%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뉴스인데 이날은 디지털은 디지털인데 협업공장 6곳의 구축을 한다. 이것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협업공장에 총 2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 관련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협업공장,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게 나오면 웨이버스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웨이버스가 반응하는 뉴스 키워드가 뭐냐, 가장 많은 게 디지털 트윈 그리고 공간정보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협업공장, 정부, 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이 언급되면 여지없이 웨이버스가 주가가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나왔어요. 웨이버스는 공간정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그 중심에 보면 디지털 트윈과 공간정보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설립을 했고요. 22년 4월 14일에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 8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817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발행된 주식 총수는 4,8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대표이사이신 요 김학성 대표이사님 외에 12인이 42.52% 절반 가까이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김학성 대표이사님의 주요 경력사항을 보면 쌍용 정보통신의 이사로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웨이버스를 설립을 한 뒤에 현재까지도 계속 이 CEO를 맡고 계시고요. 회사 위치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 건물의 10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연결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요. 비상장 자회사 두 군데가 있어요. 웨이텍과 스페셜티인데 이 두 회사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100%의 지분을 웨이버스가 가지고 있고요.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이 핵심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웨이버스가 관련된 공간정보와 디지털 트윈 산업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 산업 동향입니다. 웨이버스가 추구하는 공간정보의 시장을 보면요. 메타버스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율주행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당연하고요. AR, VR 관련된 사업에도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산업들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공간정보입니다. 이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선 공간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웨이버스가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공간정보 시장의 성장 전망을 보면 2016년부터 2024년 예상치를 비교를 해보면요. 연평균 8%의 성장률로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이고 국내 시장을 보면 연평균 4.8% 정도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스의 이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간정보 플랫폼 이 매출 비중이 7%에서 28%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버스 내에서 이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의 비중이 는다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정보 관련된 솔루션은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산업 동향인데요. 이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이제 기술인 영역이죠. 가상현실을 현실 세계에 반영을 해주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 세계를 가상현실로 구현해주는 기술, 이 기술을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 전력, 의료, 항공, 자동차 여러 산업 분야에 이 디지털 트윈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과거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상치이긴 하지만 시장 전망이 연평균 54.3%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52.5% 정도의 엄청난 성장률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버스가 이 디지털 트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웨이버스의 세 가지 사업은 첫 번째, 공간정보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공간정보 SI, 이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시스템 통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간정보 SM, SM은 시스템 매니지먼트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이 공간정보 SM, 유지관리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공간정보 SI, 시스템 통합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게 비슷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간정보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레퍼런스를 좀 보면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B2G 시장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주요 레퍼런스가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줬는데, 이때 당시에 외국 정부 공직자들이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문을 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KGO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외산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지리정보 플랫폼을 이 웨이버스가 국산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판 뉴딜상까지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화된 이제 KGO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을 했던 거고요. 충청북도에도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해외 이런 공공기관에 이런 플랫폼들, 솔루션들을 제공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플랫폼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지온파스 같은 경우는요. 이 공간정보 개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베이스가 되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온파스를 통해서 이 4가지의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지온파스가 뭐냐면 클라우드 파스 기반의 공간정보 개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간정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한국 뉴딜 상을 받았다라고 했던 KGO 플랫폼도 이것을 베이스 엔진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플랫폼들의 기반이 되는 그런 엔진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 프레임워크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위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신들의 공간정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만들 때 쉽게 만들고 직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위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 사업자들,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개발자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임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것들을 연계하고 암호화, 복구화하는데 필요한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맵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할 때 이제 들어가는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 세계에 있는 물리 공간에 있는 것들을 가상현실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렌더링도 해야 될 것이고 지형 지물도 거기에 이제 뭐 매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CQ 웨이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나 어떤 공장 그리고 어떤 회사들을 컨트롤하고 관제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뭐 영상 센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그런 보안 사업에 특화된 개방형 관제 플랫폼입니다. 중앙아시아 스마트시티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을 해준 레퍼런스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플랫폼을 기본 구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핵심적인 엔진이 지온파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웨이버스의 신성장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신성장 전략이 과거에는 이 B2G 영역에 좀 국한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매출을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공공기관 이제 사업이었는데, 이 국가 공공기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B2B, B2C 시장으로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껴서 거기를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것들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 막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은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지온파스라고 하는 핵심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고 앞으로 또 만들 건데, 미래 이제 성장 전략으로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2023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가서는 지온파스 공공형이 아니라 민간형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지온파스가 이제 B2G 시장으로 공공형으로만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B2B, B2C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파스라고 해서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솔루션도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형 SaaS 솔루션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는 공공형 파스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면 24년에는 공공형 SaaS 솔루션을 출시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줌으로써 여기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1번에서만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지온파스 공공형 B2G 시장만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 초에 지온파스 민간형 B2B 시장 그리고 B2C 시장으로 2개 사업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 공공형 SaaS를 B2G 시장에 추가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서 총 4가지 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중앙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이제 구축했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에티오피아나 스리랑카, 탄자니아 뭐 이런데 토지 정보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로 해외 사업에서도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타 내용인데요. 4월 3일에 어떤 공시가 하나 떴어요. 이 공시가 뭐냐면, 저는 이런 공시 처음 봤습니다. 대주주 소유 지분을 우리사주 조합에 무상 증여 결정을 했다. 한마디로 대주주가 갖고 있는 120만 주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예상 비용이 약 20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회사 대표 인터뷰를 보면 왜 이 무상 증여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버텨줬고, 그런 임직원들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무상 증여를 하게 됐고, 자신들은 이제 사기 진작, 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사의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장 동력인 이 목표 시장, 민간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동력원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무상 증여를 했다. 그래서 이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뭐 굳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처음 겪었는데, 이 회사 직원들에게 대주주 지분을 증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회사가 앞으로 점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2022년 작년 이제 매출을 보면요, 405억 원으로 기존 연도 대비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떨어졌고요.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내용을 보니까 코스닥 상장을 할 때 상장 비용 104억이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나가는데 요거를 여기에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 악화로 인한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은 그래도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부채가 상당히 없는 편이고요. 뭐 유보율이 뭐 엄청 많이 남겨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좀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이제 2분기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단기 실적이 189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죠. 10억 정도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단기순이익은 13억 정도 흑자가 났고 21년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41억 단기순이익이 났는데 반기라고 해도 곱하기 2하면 27억 정도 이제 단기순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2021년 대비로 좀 많이 단기순이익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성숙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지만 민간 시장으로 진출을 예고를 했고 거기에서 가셔야되는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6월에 1325원을 찍고 요때 기점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7월 21일 이후 최고점을 찍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조정 중에 있는 모습인데 여러 이동평균선이 현재 수렴하는 위치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차트 기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그냥 직관적으로 1697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 매물대는 약간 상단에 지금 많이 좀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급증하는 모습들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메타버스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최고점을 찍고요. 2022년 1월에 비슷한 고점을 찍은 뒤로 56%까지 지금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저점 991원까지 찍고 올라온 상태예요. 이날 산 사람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71% 이제 이익인 상태인데 사실 이때 잡은 사람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매물대가 요 1,400원대와 1,700원대 사이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73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시점으로는 좀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메타버스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21년 12월부터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현재 뭐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죠. 최근 상장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만큼 시장의 반응들이 좀 냉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웨이버스의 아까 매출을 봤을 때도 성장세가 좀 꺾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매출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략으로 얘기했던 웨이버스가 민간시장 B2B 그리고 B2C 그리고 공공형 사스 솔루션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좀 바닥을 찍고 가파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 이미 충분한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하방으로 하락하는 확률은 요 구간 밑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 남짓 되는 하락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너무 힘이 됩니다. 한 줄의 댓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한 줄의 댓글이 영상을 준비한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뭐 비판 그리고 수정, 질문 이런 것도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글들로 댓글을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라이브 시황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진행하는 종목올림픽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약속을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